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30년까지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의 3대 메가 트렌드. 부동산 트렌드를 읽으면 돈이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2030년까지 부동산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라는 말이 있죠. 다수의 소비자들이 따르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 단기간이죠. 요즘 트렌드라는 게 좀 급속하게 좀 변화되고 있고, 너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들은 마이크로 트렌드처럼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드인데요. 패드는 1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하나 생겼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거의 또 없어지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라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는 1년에서 5년 정도 가는 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보다 더 오래 가는 거, 그걸 우리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컬처가 되는 거죠. 즉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트렌드라는 거는 보통 1년에서 5년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마상가, 뭐 한동안 뭐 전자상가, 뭐 의류상가, 또 주상복합상가,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사가 안 되고 또 월세가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 상가의 인기가 좀 사그라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가 트렌드로 본다면 이제 10년 단위로 놓고 본다면 2000년대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가 대세였기 때문에 분양권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위주로 또 분양 가격이 높은 비싼 아파트 쪽으로 투자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평수가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고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대세로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대부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컬처가 되는데 컬처는 문화죠. 예를 든다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택이라고 그러면 아파트를 생각할 수가 없었죠. 거의 뭐 주택이라고 그러면 단독주택, 뭐 1층짜리, 2층짜리 이런 주택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는 해가지고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아파트가 거의 문화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부동산의 대세의 흐름은 아파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화가 또 급속하게 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한 20년, 30년 동안은 계속 아파트 문화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부동산의 가격 또한 아파트의 시세가 부동산의 가격을 움직이는 그러한 핵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부동산의 트렌드,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제가 보는 점에서 첫 번째는 도심 집중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심은 더 집중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시골은 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즉, 산업과 인구가 다 도시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이론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이용 측면으로 본다면 택지 면적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상업용, 업무용지가 증가되는 거고요. 그만큼 농지라는 부분은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막 유입이 돼요. 인구가 막 집중이 돼요. 그러면 주택, 상가, 학교, 교통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겠죠. 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도시적 성격이 정대된다는 얘기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되는 거고, 뭐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 그런 분들보다는 3차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또 원거리 통근이죠. 뭐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평균 잡아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시 집중화 현상은 뭐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그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05년을 정점으로 해서 총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만 젊은 근로자층이 도쿄를 중심가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뭐 자녀 교육과 문화생활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뉴욕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영국으로 보더라도 런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측면으로 본다면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도심의 집가, 부동산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소형화죠. 1990년도 1인 가구가 9%였고요. 2016년도에는 1인 가구가 26.5%, 2019년도에는 1인 가구가 30%를 근접하고 2035년도에는 1인 가구가 34.3%를 예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혼자 사는 나홀로 가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뭐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1인 가구니까 주택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소형화가 대세라는 거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식료품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다 소형이 대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통계청에 나와 있는 이 가구원의 변화인데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5인 가구가 가장 많이 차지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2010년도에는 5인 가족보다는 1인 가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엔 2인 가족, 그 다음에 4인 가족, 3인 가족, 5인 가족 이런 식으로 가구원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으로 가면 갈수록 1인 가구나 2인 가구 숫자가 증가가 되고 5인 가구나 4인 가구의 가구 숫자가 앞으로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양극화죠. 올라가는 부동산은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부동산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소득의 양극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벌지 못하는 그런 양극화 시대가 도래가 된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는 불황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뭐 1997년도 뭐 하반기에 IMF 때 위기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그만큼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소득의 양극화는 어차피 자산의 양극화를 유발할 것이고 자산의 양극화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거죠. 즉 올라가는 부동산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부동산은 하염없이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30년 부동산 메가 트렌드입니다. 첫째, 도시 집중화. 두 번째, 소형화하고요. 세 번째, 양극화라는 겁니다. 요거를 메가 트렌드로 접목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접목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도심 지역이나 신도심 지역에 소형 아파트, 단 소형 아파트를 했는데 그냥 뭐 30세대다, 20세대다.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그냥 나홀로동 아파트다. 이런 건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소형 아파트 중에서도 그냥
300세대 이상 정도, 그리고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요 정도 아파트, 최소한 요 정도 세대수는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양극화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가면 갈수록 지방하고 서울하고 금액 차이가 더 많이 날 겁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0주 연속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수도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에, 그리고 도심 지역, 신도시 위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도심 집중화, 소형화, 양극화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